우리에게 절망하게 한 그 대리인 일꾼의 배신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기관에 숨어서 민주 질서를,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제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합니다.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행보에 나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죠. 바로 이 부분이 발단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사법부 탄압을 하는 거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어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법안은 일맥상통합니다. 뭐든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거예요. 조희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9명이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시킨 거,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선거법 개정안, 이 허위 행위에 관한 삭제하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면소 처분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세 시대에 성직자들이 면죄부 팔다가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재명 면죄부를 팔다 보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재명 연성 독재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핵심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대법원장 스스로 국회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법원을 존중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의사봉 방망이가 판사의 방망이로 둔갑한 하루였습니다. 사법부 사망 선고일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특검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발상. 저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입니다. 자, 대법원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들어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례 없는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번 대선에서 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법부의 압박 카드, 글쎄요,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것을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렇게 유불리를 따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민심과 당원들에 대한 이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해결을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의 대법관들을 청문회를 한 적은 없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또 대법원 그리고 대법원장이 대선 한복판에 뛰어들어가지고 해결되지도 않은 정치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100만 명이 가까운 국민들이 정보공개 포털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법관들이 자료 제대로 본 것이냐 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민주당은요. 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3심에서의 재판 결과를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재판은요.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다만 그 절차에 대한 정당성에 더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판례를 바꿨으면 거기에 맞는 명쾌한 법리를 제시했었어야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관례대로 따진다고 하면 재판관들의 보고서를 받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지금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졸속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쨌든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자료를 다 봤다고 했잖아요. 전자문서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다른 듯한 의견을 내니까 국민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이 사법부 압박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인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인데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잡혀찍게 하는 것은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 감싸느라고 지금 이번 대한민국 국격을 민주당이 많이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뒷분에 저렇게 흐름이 보여도 서울 강남에 있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최고급 룸살롱이라고 합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던 그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는 폭로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확언을 했습니다. 아예 육하원칙도 무너뜨리고 무조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과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한꺼번에 술을 마셨다. 거기에 뭐 어떻게 했다 별의별 이야기를 전부 다 자신들이 본 듯 얘기를 합니다. 자, 어저께 저는 청문회에서 과연 육하원칙에 따라서 지금 얘기했는가예요. 아무리 의원들이 지금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기현 판사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갔고 접대라는 말을 썼는데 접대라고 한다면 누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요구를 했다. 이게 다 나와야 기사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제보가 성립되고 저런 자리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이거예요. 제보를 받았으니까 빨리 징계를 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저런 태도가 대단히 잘못됐다, 부적절하다. 그것도 또 그냥 판사도 아니고 자신들의 지금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일단 아무런 어떤 개연성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의혹 제기로 이 판은 그냥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의혹을 저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 이 논란, 과거의 해프닝으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지금 그거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내용이라면 제보 단계에서 공개를 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사실관계를 팩트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이거든요. 네, 일단 민주당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이제 지귀현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나온 사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공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고 먼저 이제 법원을 향해서 어떤 자정작용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감찰을 해라. 그리고 즉각적으로 직무에서 배제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민주당이 어떤 이 룸사롱 접대받은 의혹이 일고 있는 판사에 대해서 감찰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무리한 요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이 받은 제보 자체가 구체적이고 심지어 판사의 얼굴까지 나온 사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이제 아니라고 한다면 지기현 판사나 이 법원 측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인을 해보겠다 정도의 입장만 나왔을 뿐이지 지금 법원 내부에서 어떠한 액션도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이 있으면 먼저 해명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보 단계의 내용을 민주당에서 공개했고 또 충분히 증거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 내용이 좀 공개된 후에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중앙지법이 지귀현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추상적이다. 여러 입장이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입장을. 또 하나는 저는 민주당의 이런 의혹 제기 방식이 정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진이 있다면 그거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객관적 증거 있다면서요. 그럼 증거 제시하면 되지. 왜 누구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으로 내가 더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보겠어. 이런 식의 방식 갖고 네. 사법부를 압박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네.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네. 그래서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실 때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의혹 제기했던 분들한테 자료 받아가세요. 네. 라고 말했다는 점 알려드리고 받아갔습니까? 그래서 자료. 그건 제가 보는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기현 판사가 돈 안 내고 술 얻어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을 본인이 얘기를 해주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는 좀 소란스러웠는데요. 그 와중에 좀 특이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곽교택 의원이 그 영상의 주인공인데요. 함께 보시죠.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니고요. 그런데 이 법사위에는 전직 테러리스트, 화재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박기택 의원님은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하여튼 박기택 의원님 좀 귀여웠어요. 말 없으면 귀엽다고.